제가 5년 전의 일이라서 사실 지금이랑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을 수 있지만 또 그 본질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제가 5년 전에 이제 공대생이었는데 은행원 6년 차까지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 또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네, 저는 서울 이제 중앙에 있는 학교를 다녔고요. 고속터미널 근처에 보면 이제 되게 멋있는 교량이나 뭐 그런 고가도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정말 순진하게 이제 건설환경공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들어가서는 이제 반년 만에 친해졌던 이제 저희 과 동기하고 룸메이트가 돼가지고 자취방에 들어갔어요. 사실 그때 저희 집이 이제 양재동이었는데 저희 학교는 당시에 흑성역이 없었기 때문에 상도역이었어요. 지하철 시간만 한 23분 정도?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도 많이 반대를 하셨고 독립이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막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막 얼마 안 되는 그런 보증금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취를 시작하고 동아리 활동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해보고 막 대외 교류 활동, 뭐 과외, 뭐 아르바이트 뭐 진짜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 그런 평균치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는 학점으로 졸업을 하게 됐고 이때부터 좀 이제 고난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네, 은행을 제가 어떻게 준비하게 됐냐면 공부학번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사실 제가 입학했을 때는 건설회사들의 그런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였어요. 근데 막상 제가 딱 취업할 2014년, 2015년 정도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건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D건설, 뭐 SK 뭐 이런 건설들이 신입 채용을 굉장히 줄이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안 뽑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저는 스펙도 굉장히 낮았고 학점도 낮았기 때문에 뭔가 망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거의 원서를 뭐 직무불문하고 다 썼는데 한 100개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단 한 개도 붙지 않았고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을 시절에 이제 그 친했던 친구가 은행에 좀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왜냐면 너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뭐 서비스직에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보지 않았냐. 이거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당시에 그냥 인턴으로 공채가 나와 있었던 곳에 지원을 했는데 그 서류가 붙은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뭐 면접을 뭐 진짜 엉망으로 봤겠죠? 그래서 당연히 면접은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좀 관심이 생겨서 이제 우리은행에 그때 당시에 이름은 피크타이머라고 해가지고 약간 일종의 아르바이트 같은 거죠. 이제 창구에서 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게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피크타이머를 하면서 그때 진짜 이게 바로 내 천직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힘들었지만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다고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준비는 뭐 요즘엔 잘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독취사라는 카페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이제 금융권을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독취사에서 독금사라는 카페로 넘어가게 됐죠. 스터디에 들어가서는 거의 매일 신문을 이제 2-3개씩 맡아가지고 가장 메인 기사들이 되는 거를 최대한 짧게 요약을 해서 그 게시판에 매일매일 공유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맡았던 신문은 이제 매일경제, 뭐 한국경제 이렇게 2개가 있었고 다른 분들이 공유해주시는 걸 그날 이제 저녁쯤에 다 받으면 하루에 한 10개 가까이 되는 신문사의 메인 기사들을 다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처음에는 진짜 그냥 쉽지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뭐 기본적인 지식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고 당시에 진짜 저는 뭐 다른 공대생들은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저는 당시에 정말 회계, 경제 이쪽엔 아예 무지한 상태였고 뭐 사회적 이슈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런 와중에 이제 뭐
뭐 찬반 토론을 하고 뭐 이렇게 하려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스터디가 있기 전날에는 거의 밤 12시는 항상 넘겼던 것 같아요. 그냥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뭐 다음날 이제 뭐 정해진 사람이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뭐 찬반 토론을 해보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준비해온 것들이 많지만 되게 부족하고 뭐 이런 상태로 몇 달을 보냈더니 그제서야 좀 이제 사회적 뭐 이슈나 아니면 경제 흐름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지 요 정도는 이제 좀 보이기 시작을 하고 어떤 이슈를 딱 줬을 때 거기에 대한 저만의 논지가 좀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쯤에 제가 우리은행에서 픽타이머 하던 걸 그만두고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또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하면서 저는 느꼈어요. 나는 진짜 사무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영업직이 훨씬 나의 적성에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확신을 했죠. 근데 당연히 이때도 이제 서류와 뭐 면접 뭐 미친 듯이 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한 가지 후회되는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이제 은행을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공대 출신이니까 굉장히 특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나 뭐 어떤 다른 분들이 봤을 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역량들보다는 이제 어쨌든 그런 쪽에 좀 더 주목을 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엄청난 착각이었던 거죠. 왜냐면 사실 은행원의 본질 자체가 영업이고 거기다가 뭐 고객들과 원활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뭐 금융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되고 나서 이제 뭐 공학적인 지식이 나는 가진 사람이다, 뭐 그런 센스가 있다 이런 게 어필이 돼야 되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는 공대생이다, 요즘 뭐 핀테크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뭐 나는 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받아들이지 못해서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필해야 될 부분을 좀 잘못 캐치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저의 첫 번째 모든 면접의 예상 질문은 왜 공대를 나와서 은행을 지원하셨어요? 일 줄 알았는데 정말 달달 외울 정도로 막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금융과 면접에서는 단 한 번도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어요. 사실 실제로 지금 은행에 다녀보면 뭐 공대가 당연히 줄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심심치 않게 공대 출신들이 많이 보이고 또 결코 이렇게 특별하지 않다라는 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네, 결과는 사실 가장 가고 싶었던 은행은 2014년, 15년도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건 사실 기업은행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었고 사실 거기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서류, 그 다음에 그 필기 시험을 보죠. 그 다음에 이제 합숙 면접을 보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1박 2일로 합숙 면접을 봤었는데 여기서 사실 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졌고 그리고 KB는 꼭 면접에서 떨어졌고 우리은행은 그 필기 시험에서 떨어졌던 것 같고 그 외에 뭐 수협, 새마을금고, 농협, 뭐 하나은행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외환은행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서류조차 단 한 번도 붙어보지 못하고 그 이후로도 영원히 서류는 정말 붙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참하게 다 떨어지고 그러고 저는 사실 그 뭐 어떤 은행에 대한 꿈이라기보다는 진짜 영업이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직무 같은 거를 상관하지 않고 막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은행의 이제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이라고 해서 개금서라고 많이 부르셨던 그 직군에도 지원을 했었고 면접을 보게 됐는데 그 최종 면접에서 탈락을 하고 멘탈이 아예 부서졌어요. 모든 걸 다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공채가 떠 있었던 그 기업은행에 이제 마찬가지 직군인 거 개인 서비스만 담당하는 그런 거 쪽을 이제 그냥 지원서만 딱 내놓고 그냥 멘탈 부서져가지고 전라도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혼자 뭐 전주, 담양, 뭐 목포, 무슨 광주, 여수 막 이렇게 찍고 있었어요. 그냥 막 진짜 인생 망했다 이러면서 갑자기 기업은행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온 거죠. 그 와중에 또 우리은행에서 또 무슨 인턴 면접을 막 보러 오라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부랴부랴 또 서울 가가지고 뭐 준비를 한 게 없잖아요. 나는 5일 동안 거의 뭐 진짜 인생을 거의 막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가서 내가 왜 은행원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얘기하다 왔어요. 그냥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그랬더니 그게 붙어서 그래서 결국 IBK 기업은행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3년간은 당연히 저는 이제 수신창구,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속창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개인적인 은행 업무들을 배운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금, 뭐 펀드, ELS, 뭐 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쪽으로 영업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들도 굉장히 많이 따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지점이 그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하면 거의 뉴스에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였던 그 중심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잘 살고 이런 분들이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참교육도 진짜 많이 당하고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이랬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음 지점으로 가서는 이제 조금 더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는 이제 새로운 직무를 맡아서 이제 보험 판매 담당자가 됐는데 거기서 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로 방카슈랑스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고, 뭐 달러 보험이나 뭐 치아보험 이런 것들을 조금 열심히 팔고 저도 그때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근데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영업을 하다가 저희 회사 정책이 좀 바뀌면서 그 직무 범위가 조금 그러니까 넓어지게 된 거죠.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그래서 이제 기업 대출을 보게 됐고, 그때부터는 또 되게 재밌었어요. 원래 이제 개인 그 신속창구 쪽에서는 되게 넓은 범위를 조금씩 많이 알아야 됐었거든요. 딱 여기로 오니까 굉장히 깊게 또 사례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규정들을 또 생각을 해야 됐었고, 외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됐었고,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직원분들을 많이 만나서 진짜 막 행복하고 재밌게 영업하고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대망의 지금입니다. 이제는 조금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 알 것 같다라고 했었을 때쯤 갑자기 또 본사로 발령이 나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전략기획부에 오게 됐습니다. 이곳은 사실 뭐 큰 일들은, 그 커다란 일들은 다 이제 책임자분들이 많이 주도를 하시기도 하고, 사실 저는 진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배워가는 입장이라서 사실 제가 뭐 뭔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냥 제가 1년 가까이 있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큰 부분이 중에 하나는 영업점에서는 사실 매일매일 그날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뭐 큰 것들은 좀 한 이틀 뭐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오늘 뭐 예를 들어 카드를 뭐 몇 장을 팔았어, 그리고 보험을 하나를 팔았고 펀드를 몇 개 팔았어, 이렇게 하면은 딱딱딱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바로 당일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빠르고 깔끔할 수 있는데, 본사에서는 이제 어떤 뭐 정책을 기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보고 다른 부분들도 뭐가 있는지, 또 다른 부서랑 협업할 부분은 뭔지, 또 협업이 되는지, 뭐 그리고 뭐 외부랑도 또 이제 뭐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하고 또 계속 수정해나가고 보완해 나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제 뭐 진행을 하다가 그냥 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좀 성격이 급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약간은 이제 본사보다는 영업점 업무가 더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물론 저는 사실 여기서 진짜 스마트하고 그 와중에 또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진짜 하루하루 굉장히 감사하고 같이 일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난 5년 몇 개월 동안 단 한순간도 뭔가 은행 관련 공부를 하지 않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일반 공채로 지원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대신 아쉬워해 주시기도 했고, 왜 이걸로 들어왔냐, 뭐 후회되진 않냐라는 질문들을 정말 간간히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사실 저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후회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는 제가 이제 공대생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은행원의 본질인 영업력이나 그런 사람 친화적인 능력이나 절대 빠져서는 안 되고 경제 환경에 대한 뭐 이해나 관심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된다면 분명히 이제 그들에게는 없는 장점이 공대생에게는 또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지만 뭔가 다른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분야로 도전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은행 자체는 그만두지만 금융권에서 조금 더 다른 커리어를 개발하러 가는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은행 산업 자체가 단편적으로 딱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융 서비스 자체는 더 복잡해지고 더 체계화되고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넓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은행권을 준비하시는 비전공자 또는 전공자 분들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